상우님 시술 했던 거 혹시 있으세요? 왜 웃어? 보톡스, 턱보톡스 만족스러웠어요? 턱보톡스? 맞고 나서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자,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요거는 시술 권장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동입니다. 지난번에 그 못생겨지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좋아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너무 한번 감사드리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추천 시술, 비추천 시술. 제가 그래도 피부과를 좀 다녀봤는데 이 홈케어만으로는 조금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오랜 시간 관리를 해야 돼서 좀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분명 주변에서 막 이렇게 누구는 무슨 시술 요번에 했다더라 막 이런 소리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종류가 이제 시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받았는지, 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요게 좋았다 요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상 병원명 같은 거는 노출 일절 안 되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런 시술이 저는 괜찮았다 뭐 그런 것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천이랑 비추천 중에 뭐 듣고 싶으세요? 비추천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봤던 거죠. 비추천은 윤곽주사. 윤곽주사는 제가 정말 옛날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는 여기 볼살 부분이 조금 고민이었어가지고 주로 좀 후덕해진 볼살이나 이중턱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이 윤곽주사를 좀 맞는다고 하는데, 약물을 요 지방에다가 주입 인젝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을 좀 유화시키고 지방 세포막을 좀 파괴하는 그런 주사거든요. 근데 일단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스테로이드 연고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맞았을 때 막 그래서 얼굴 선이 좀 정리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잖아요? 오히려 또 다시 울퉁불퉁하게 나와. 지속기간이 한 3개월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몸에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엄청 상당합니다. 그게 약간 리바운드 되는 거예요. 각종 질환부터 시작해서 막 피부가 괴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윤곽주사는 진짜 비추. 요즘은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 윤곽주사도 있다는데요? 그건 사실 본인 몫이지만 비용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턱 보톡스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예전에는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난번 못생겨지는 습관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었죠. 턱 보톡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다? 이 근육을 움직이는 그 신경을 차단하는 거라서 여기를 잡아주고 있던 근육이 서서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쓰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중력으로 인해 처지면서 여기 심부볼이 강조돼 보일 수 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턱 보톡스를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맞아주다 보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볼살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윤곽주사 알아보고, 완전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안 받습니다. 이 시술이 한 번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계속 뭔가를 이거 하면 또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정말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연어주사입니다. 30, 40대 분들은 시간적 비용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꾸준히 받아볼 만한 시술인데 20대 분들이 좀 꾸준히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땡란 힐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어 DNA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피부 재생이나 항염이나 모공이나 색소 침착이나 다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비추천하냐? 비추천이라기보다는 아픈 거 대비 효과가 엄청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인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막 기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놔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손으로 놨는데 그게 진짜 더 아프거든요. 다양한 쌤한테 받아봤지만 싹 다 아파. 막 엠보 현상도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보여가지고 다운타임이라 그러죠.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닌다든가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하게 보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오아조 MTS나 PDRN 앰플 같은 거를 효과 한 몇 배 정도 더 세게 해가지고 2주 만에 다 받아버리는 느낌이랄까? 본인이 시간과 비용이 남아서 그걸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20대 분들이 뭐 매번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시술이 아닌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 준비하기 직전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를 좀 빨리 봐야 될 때 좀 자주 받는 시술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MTS나 PDRN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합니다. 효과는 조금 약해도 더 안 아프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는 아파서 더 이상 못 맞는 걸로. 자, 다음으로는 추천 시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추천한다고 이걸 받으세요 하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 제가 받았는데 맛집으로 따지면은 재방문 의사 있음 요런 느낌이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써마지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 레이저 리프팅인데, 레이저 리프팅은 크게 두 개 있죠. 초음파랑 고주파. 초음파로 진행되는 게 보통 울세라, 슈링크, 고주파로 진행되는 게 인모드, 써마지 뭐 요런 겁니다. 초음파는 이 살가죽이 피부에 딱 붙는 느낌, 쫙 처진 것들도 쫙. 고주파는 이렇게 자글자글한 잔주름 같은 거 있죠. 그게 다림질로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쫙 펴지는 느낌. 얼굴살 많은 사람이 보통 초음파, 얼굴살 적은 사람이 뭐 고주파 보통 이렇게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한테 맞는 레이저 리프팅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얼굴에 살이 많지 않고 이중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진 않기 때문에 고주파로 처음에 이제 접했고, 그 중에서도 가격대가 조금 있는 써마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주파를 활용해서 이 진피층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거죠.
거죠. 인모드나 올리지오 같은 게 사실 써마지보단 가격이 착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한 이유는 가격이 또 저렴한 만큼 효과도 더 약하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 또 써마지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만 그냥 써마지나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 그 당시에 탄력이 진짜 많이 죽더라고요, 얼굴에. 근데 살가죽은 없었고, 근데 잔주름은 많이 늘어가지고 그때 써마지를 받고, 아 그래도 좋다. 어찌 보면 레이저 리프팅이 또 끝판왕이잖아요. 그 바프 찍었을 때 잃었던 탄력은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예. 모공에도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있습니다. 왜냐면 탄력이 좋아지니까. 근데 아직까지 20대 초중반이시거나 뭔가 시간 비용적으로 좀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중에서도 그걸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질 주기를 좀 이렇게 맞춰주면서 피부 턴오버 주기를 개선시키고 콜라겐 재생을 좀 유도하는 거, 그게 뭐죠? 레티노이드 계열입니다. 레티놀이나 레티날만 집에서 꾸준히 바르셔도 어떤 잔주름 개선이나 모공, 피부 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다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써마지나 이런 리프팅 받으신 분들도 집에서는 어쨌든 이런 걸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내년에 또 받기 전까지 오래 살아남죠. 근데 사실 레티노이드가 좀 다 좋은데 자극이 있어요, 피부에. 스티바 A 영국이에요. 그거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만 파는 건데 당연히 제일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직방이니까 그만큼 아파. 근데 그거보다 훨씬 효과는 약하면서 집에서 좀 쓰기 쉬운 형태가 레티놀이거든요. 근데 레티놀도 자극이 많아요. 그러면 레티놀이랑 레티노 익산의 중간 단계인데, 레티놀보다 효과는 훨씬 피부에 직방인 거 레티날입니다. 요건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빨간색이 닥디 레티날 중에 함유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요거를 올영 세일 끝나자마자 제가 최저가 할인마켓으로 가져옵니다. 참고로 올리브영엔 입점 안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본인이 뭐 모공이나 잔주름이나 피부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원래 레티놀 쓰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시술 같은 거 받으시고 나서 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필요한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가져올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하는 시술은 레이저 제모입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히 좀 이제 지겹잖아요. 제가 그동안 콘텐츠, 쇼츠 이렇게 다 많이 다뤘었고, 레이저 제모를 저는 지금까지 정확히 20번도 넘게 받았습니다. 수염이 잘 어울리는 남자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확실하게 내 서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20대 중에 수염 잘 어울리는 남자 찾기 진짜 힘들어요. 원래도 약간 좀 산적상인 분들 있잖아요. 막 체구도 엄청 크고 구렛나루랑 막 연결돼서 나는 이런 분들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인정. 그런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웬만한 남자분들은 그냥 깔끔한 게 좀 더 보기에도 좋고 관리에도 좋습니다. 전 레이저 제모 하고 나서 모낭염 같은 게 거의 안 나요. 레이저 제모 5회라도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싹 다 만족하셨어요. 수염 송송송송 빠지면은 그 수염 자국도 아예 없어져요. 다음 추천은 이제 모공 및 흉터. 제일 궁금해하실 흉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반 모공은 주베룩, 페인 흉터는 피코프락셀, 색소 침착은 피코토닉, 요렇게입니다. 주베룩 같은 거는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진피층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재생을 촉진시켜가지고 노화를 주고 피부 탄력을 회복하고 뭐 이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주베룩도 종류가 많아요. 막 피부에 주입하는, 인젝하는 주베룩이 있고, 겉에 어댑터를 바꿔가지고 주베룩 포텐자라고 이렇게 탁탁탁탁 밖에서만 노는 게 있고, 꺼진 부분 이렇게 필러처럼 채워주는 주베룩 볼륨이 있고, 막 하여튼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주베룩 포텐자입니다. 그 포텐자가 펌핑 팁 어댑터를 이렇게 바꿔 낄 수 있어요. 그게 다. 그래서 퐁콩초콩 퐁콩초콩 이러면서 이제 피부에 탁 침투해서 쫙쫙쫙 주입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베룩을 어떤 팁을 활용해서 쓰냐인데, 주베룩 포텐자는 주로 모공, 겉에 있는 피부 결, 색소 침착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술이다. 그러니까 MTS 원리랑 좀 비슷한데 피부과에서 요즘 주베룩 포텐자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피코프락셀은 그 옛날에 막 모공, 페인 흉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락셀 받아라 막 이런 소리 들어보시죠. 그 프락셀이 박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부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세살 돋게 하는 원리로다가 재생시키는 뭐 그런 원리인데, 요즘은 박피 프락셀보다 피코프락셀을 훨씬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시더라고요. 피코프락셀은 정말 빠른 단위로 진피층 하부까지 막 그 미세한 홀을 만들어서 세포 재생 촉진시키고 또 이렇게 세살 돋게 만드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공 축소랑 페인 흉터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겉에가 아니라 안에를 지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근데 저는 너무 아팠어요. 3회를 끊어봤는데 한 번 받고 그만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다운타임이 되게 심해요. 얼굴이 여기 전반적으로 다 빨개져가지고, 그냥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리땡란 힐러 그거 있죠.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한 거의 2주 가까이 가요, 진짜. 아무튼 제 주변에서는 그걸로 페인 흉터 개선을 되게 많이 했다는 분들도 있어서, 흉터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색소 침착은 여러분 피코토닝, 아까 그 피코프락셀이랑 앞에 이름 피코만 갖고 뒤에는 완전 다른 건데, 얘는 이제 피부 겉에 표피 쪽이거든요. 레이저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얘는 뜨뜻한 열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었나? 자극이 적은 만큼 좀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막 2년 3년 지나도 안 없어지는 그런 짙은 색소 침착들, 그런 거 개선할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제 앞서서 말했던 시술들은 좀 다 헤비한 것들이고 그냥 라이트하게 생각날 때마다 가가지고 좀 받으러 갈까? 비용도 저렴하고 그냥 꾸준히 받아주면 좋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만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드름 염증 주사. 염증이 너무 심한 분들은 집에서 홈케어 한답시고 내비뒀다가 또 짜고 막 그래가지고 더 염증이 그냥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 요거는 이제 그냥 에크논 크림이나 아젤리아 크림 같은 걸로 해결 가능한 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다 제가 집에서 하는데, 딱 봐도 그 딱딱한 여드름 있죠, 짜지지도 않고 막 에크논 발라도 안 나아지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가끔 집 앞에 가가지고 염증 주사 놔주세요 해서 이렇게 몇 군데 맞고 오거든요. 그 효과가 빨라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가라앉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의존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평소에 애초에 그런 염증성이 잘 안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려면 홈케어 똑바로 하셔야 되고, 요거는 자주 맞지는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스테로이드 주입량이 많기 때문에 페인 흉터가 거기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너무 염증이 심한 데만 정말 극소량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압출. 본인이 뭐 평소에 좁쌀 여드름이나 짜면은 나올 것 같은 그런 고름 같은 것들이 피부에 많다, 그러면 집에서 짤 거면은 그냥 스케일링 받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깔끔하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자주 하진 못한다. 요런 거는 이제 저는 짤짤이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받으면 비용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 때마다 병원 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 하되 너무 심한 분들만. 그리고 물방울 리프팅. 요건 이제 LDM이라고 하는데 고밀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얘도 초음파죠. 콜라겐 좀 활성화하고 그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진피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막 파란빛이 나와. 쭉 무슨 젤 같은 거 발라주고 쭉쭉 받고 있으면 잠 솔솔 와요. 왜냐면 뜨뜻하거든. 아프지도 않고 진짜 천천히 시술을 해주는데, 꾸준히 받으면 얼굴에 윤광이 돕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어떤 다른 시술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받는 걸로는 추천. 색소 침착이나 푸석푸석한 얼굴이 좀 고민인 20, 30대 좀 젊은 나이 분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요거는 통증이나 붓기나 홍조 뭐 이런 거 없이 얼굴의 보습력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필. 그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거 빨아들이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시술이라 보시면 되는데, 석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석션. 여기에서 막 아하바하 각질 제거 있는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내 피부를 빨아들여. 물이 나왔다가 물이 나가고 이런 원리거든요. 비교적 저자극이고, 이거 받고 나면 피부가 막 반딱반딱해져요. 블랙헤드 같은 것도 좀 많이 없어져 있고. 그치만 이제 기름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관리 제대로 안 하면 1, 2주 만에 또 금방 돌아온다. 시간과 재정 여유만 있으면 자주 받을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경험해봤던 시술들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보들 많이 수집하셔서 직접 가셔서 또 충분한 상담 하에 안전하게 무조건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모든 과하면은 진짜 과유불급이에요, 여러분. 끝도 없이 계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시술도 지갑사 좀 고려하셔서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 있죠? 요거는 제가 홈케어를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레티놀 오래 썼던 거. 이게 원래는 가격대 좀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할인 진짜 많이 해서 가져온 거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한번. 아무튼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티바텅 생겼습니다. 전진